안녕하십니까. 약자의 친구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직업군 중에서 어느 직업이 소득이 많을까요? 연예인들이 그 중에 소득이 많은데 양극화가 심합니다. 그런데 연예인 중에서도 2021년을 보니까 가수 소득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면 가수 양극화가 돼 있다는데 최상위 가수들의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2021년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최상위 1% 가수가 77명, 가수를 7,720명 조사했기 때문에 최상위 1%에 드는 사람들 77명을 조사해 보니까 무려 연 46억입니다. 그러면 제 방송을 50대 이상이 많이 보던데 환갑 넘은 가수 중에 최고의 가수는 누굴까요? 그 국세청에서는 뭐 최고, 최악 발표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 최고의 가수 환갑 넘은 사람 중에 그리고 그의 노래는 어디서 나올까요? 자, 오늘은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악 평론가들한테 당신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수는 누구요?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조용필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과 그리고 전문가들이 훈장을 줄 사람으로 뽑으라고 하니까 누구를 뽑았을까요? 예, 여기 정답이 나옵니다.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 대중가수 중에서 첫 번째로 금관 문화훈장을 받았다. 은관은 진작에 받았고 금관 그 위죠. 훈장 중에서 연예인이 받는 훈장 중에서 최고인데 이미자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고의 가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뽑았는데 누구냐? 이미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미자. 올해 82세 41년생. 그런데 대중가요로서 이렇게 처음 받은 이 이미자 왜 이런 뭐랄까요 여왕 가수가 됐을까요? 엘레지 하면은 되게 비가 또는 애가 그러죠. 일본에서는 엔카 그러죠. 슬픈 노래라는 이야기죠. 슬픈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41년생인데 57년, 58년 해가지고 KBS다 다른 TV 콩쿨 노래자랑에 나가서 1위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제 나이가 58년생 아닙니까? 57, 58 그러니까 나와랑이라는 작곡가가 보고 59년에 19순정. 자, 59년이면 41년생이니까 아닌 게 아니라 19이죠. 그런데 19순정이라는 19순정이래요 하면서 노래 데뷔를 했어요. 이렇게 데뷔를 했는데 그렇게 데뷔하기까지 어찌 보면 흙수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결손가전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2살 때 이남 4녀의 장녀라고 하니까 2살 때 아버지가 징용으로 가니까는 어머니는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외갓집에다가 외할머니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다른 일을 했는지 가정사를 밝히는 게 그래가지고 그런지 여기저기 찾아봐도 뭐 재혼을 했는지 아무튼 형제들과 떨어져서 이미자는 외갓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얼굴도 잘 몰라요. 어머니 또 떨어져 살아요. 근데 그 생활이 계속됐는데 그래도 외갓집에서 괜찮게 살았는지 아니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의식이 있어서였는지 고등학교까지 졸업합니다. 41년생인데 고등학교 나오면 굉장한 학벌입니다. 사실은 제가 58년생인데 58년생들이 대학을 한 25% 안팎 4분의 1 정도가 나올까 말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방송계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부모님이 어찌 보면 그 길을 막지 않았고 그때만 해도 막았습니다. 지금 그 나이는 좀 이미자보다 어리지만 나훈아나 남진 어땠습니까? 그때 부모들이 밥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나훈아 같은 이 가수 황제를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도 인정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는 마도로스였는데 선장이었는데 내 아들은 판검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길로는커녕 당시에 편시하는 딴따라를 한다고 하니 말리고 또 말렸고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성공한 가수의 대장을. 남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의원까지 지낸 언론인 아버지가 볼 때 이 딴따라 길은 아닌 거예요. 여자 역시 그쪽 길은 대체로 말렸는데 이민자는 흑수저였고 그리고 결손 가정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막을 그 부모가 없었고 그리고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립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애틋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의식이 있었느냐? 그가 첫 결혼한 사람이 정진흡이죠. 그 다음에 정재은 딸 가수 있잖아요. 컨트라베이스 연주가였는데 그 다음에 4년 만에 이혼한 다음에 PD 그때 당시도 한국방송공사니까 지금 KBS PD면은 아주 어찌 보면 그 학력으로서는 뛰어난 사람이죠. 김창수하고 결혼했죠. 근데 그 시어머니가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이 이 며느리도 들어왔는데 재혼한 며느리지 딸도 하나 있다고 하지 가수라고 하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차를 가지고 이리저리 공연하는데 데려다주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 며느리도 있는 데서 뭐라고 했다고 자서전에 썼더라고요. 뭐라고? 아니 너 이렇게 딴따라나 태워다주고 딴따라 이 디스바리나 하려고 내가 너 그렇게 가르친 줄 아느냐 하고 며느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시어머니가 그랬던 거예요. 당시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어찌 보면 복덩어리가 불러왔는데 그 첫 남편은 어찌 보면 뭐 감당을 못해서 그랬는지 가정 폭력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이혼했다고 하고 그리고 둘째 남편은 그래도 어찌 보면 그 의식이 깨어나서 그런지 이렇게 저렇게 공연 일정에 맞춰서 태워오고 그랬는데 시어머니 생각은 내 이 금쪽 같은 아들이 이 딴따라 며느리를 태워다주고 태워오다니 한심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처럼 어찌 보면 이 의식이 그렇게 굳어있는 상태. 그거는 보편적인 생각인 것이 왜냐하면 지금 조선시대 때 중인들이 얼마나 잘 나갑니까? 조선시대 중인 중에서도 악인이라고 하죠. 장학원에 있었는데 악인들이 중인 중에서도 낮았어요. 중인 중에서 괜찮은 사람은 의원들이라든가 역관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외교관, 의사, 가수 최고의 직업이 됐죠. 말할 것도 없이 사실은 가수 1%가 99%보다도 더 많더라고요. 가수 1%가 65% 안팎의 그 소득을 차지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하면 99%에 해당되는 대다수의 가수들은 먹고 살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아이돌이나 뭐나 하는 20대 가수들, 30대 가수들은 사실은 이미자 시대하고 달리 가수의 생명이 짧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때 당시는 그 길로 나가는 게 힘들었는데 부모가 덜 말릴 어떤 형편이 안 됐던 이미자 같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고집이 엄청나게 센 이 나훈아나 남진 같은 사람은 목숨 걸고 갔고 그 길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립해서 자수성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독했던 거죠. 이미자도. 그렇게 해서 동백아가씨 여자의 일생 선마을 선생님 해당화 피고지는 기러기 아빠 이렇게 배경호 박춘석 쟁쟁한 작사가들이 이미자 이 노래를 이제 어찌 보면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하고 뜨니까 60년대 뭐 아주 날아갔잖아요. 그렇게 뜰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왕이 된 거죠. 실제로 그리고 20대에 뭐 레제 여왕이라는 자전적 그걸 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지금 그걸 돌아보면서 이민자가 그러잖아요. 정말 그때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고. 그렇죠. 20대에 무슨 여왕에 등극하고 그리고 20대에 무슨 인생을 그렇게 돌아봅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어찌됐든 이 가수가 음반을 팔아야 됐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라디오라든가 TV를 통하지 않고는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찍 자전적 영화를 찍고
그 노래를 부를 정도로, 그래서 정말로 엘레지의 여왕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슬픈 노래가 이 한을 풀어내는 한의 뭐랄까요, 이 그 정서가 어떻게 그의 노래에 나올 수 있었고, 그가 왜 비가 슬픈 노래를 불렀을까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분석해보고 추정해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2살 때 아버지, 어머니, 외가에서 외롭게 살았기 때문에 형제하고도 떨어져서 2남 4녀나 되는데도 형제와 떨어져 살았으니까 어머니와 애착 관계는, 또 형제들과 우애 관계는 아예 맺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나 형제들이 원망하는 대상이자 동경하는, 그리워하는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결혼을 일찍 했는가도 모르죠. 그 결혼하는 상대는 아버지이자 어찌 보면 오빠이자 그리고 아들 같은 그런 1인 다역을 해줘야 할 남편이 필요했던 거죠. 옆에 기대할 언덕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기대할 언덕이 되기는커녕 남편이 폭행을 하니까, 폭력을 행사하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도 이혼을 했던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60년대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우리 시골 마을 같은 데서는 누가 이혼했다 하면은 난리가 나죠. 누구 이렇게 데리고 애인 데리고 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고, 누가 살다가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누구도 안 했죠. 어찌 보면 아는 사람 있다 하더라도 그 소문을 누가 내면은 그 소문 냈다고 해가지고 막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고 그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서울이라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그만큼 이제 어떤 자긍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립심이 있었던 거죠. 가수 되는 길도 그랬고 결혼하는 길도 그랬고, 20살이니까 어찌 보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남자가 어찌 보면 그 연주가로서 이 대형 가수가 될 만한 싹을 막 보이면서 하니까, 그리고 어떤 그 자긍심이 넘치니까, 이미자가 사실은 가수가 돼서 이 여왕으로서 상당히 좀 뭐 카리스마가 있는, 군림하는 쌀쌀한, 냉정하달까 냉혹하달까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방송국에서도 누구를 미워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협력해서 같이 왕따를 시키는 뭐 그런 정도도 이 뒷골목 이야기는 돌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딸한테 이렇게 보이는 이런 측면을 보면은 어떤 담대함이 섞인 냉정함. 태종이라든가 옛날 위인들이 되게 그랬죠. 여왕이 되는 사람들은 그런 속성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노릇, 오빠 노릇, 남동생 노릇, 그리고 애인 노릇, 1인 다역을 해야 할 사람에게서 오히려 당하기 때문에 이제 그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혼한 다음에도 얼마나 그 복잡했겠어요. 자기가 결혼 과정에서 좀 불우하게 자랐는데, 또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딸까지 낳았는데, 자기가 어찌 보면 참을 수 없어서, 여자 일생에서 보면 참아야 한다기에 여자 일생 그러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4년 만에 이렇게 한 게 자기 노래와 다른 인생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죄책감이랄까요?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랄까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한이랄까요? 원한이랄까요? 이런 게 얼마나 맺혔겠습니까? 이런 게 맺히니까 슬프니까 슬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슬픈 사람이 슬픈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곡엔 그렇다고 하던가요? 슬픈 사람이 슬픈 비극을 쓰는 겁니다. 햄릿이라든가 이런 걸 쓴 그 셰익스피어가 그랬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그 뭐랄까요, 딸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될 것 같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7살에 왔는데 아직은 재혼하기 전입니다. 70년에 재혼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딸한테 한 3일이가 같이 있으면서 사흘 같이 보내면서, 또 엄마하고 같이 살래? 아빠하고 같이 살래?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막 뜰 때입니다. 60년도 59년에 그 데뷔했지만 60년부터 해가지고 뭐 주가가 팍팍팍 오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딸도 알았던 겁니다. 이게 딸도 알았는데 이제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가 이렇게 잘 나가니까 딸 하나 거두는 것은 간단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어찌 보면 떠맡기려고 그렇게 데려다 줬는지도 몰라요. 근데 엄마가 물어보니까 딸이 아주 철이 들어서 그랬는지, 이제 엄마는 혼자도 살 수 있지만 아빠는
혼자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아빠하고 살 거야. 해가지고 헤어진 그 뒤로는 거의 두어 번 만났다던가요. 근데 거의 남처럼 딸이 그냥 인사를 해도 그 이혼 소식 같은 걸 듣고 잘 살지 그랬느냐, 왔어, 좀 이렇게 아주 남보다 어찌 보면 기대를 가진 이 딸에게는, 그리고 어렵게 인사했는데 그렇게 냉담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뭐 연예가 뒷골목에 나오는 이야기라든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굉장히 그러면서 요즘에 뭐 하나 인터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 딸은 딸 길을 가고 내 길을 가는 거다. 그 아이의 운명, 내 운명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처럼 이 도인 같은, 도통한 사람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는 재혼하잖아요. 70년에. 그리고 이제 또 아들, 딸 뒀는가 본데, 지금은 뭐 아들은 아마 교수인가 하고, 딸도 뭐 잘 살고, 손녀까지 나와서 손녀가 뭐 영국으로 유학했다는 그런 인터뷰도 이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활발하게 활동은 하지 않고, 82세나 되보니까 뭐 연말에 이렇게 한 번씩 뭐 지방 공연을 몇 군데 한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인생을 돌아보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얼마나 복잡합니까? 자기 부모, 그 다음 자신이 엄마이자 딸이자, 그리고 뭐예요? 할머니자, 그리고 아내잖아요. 첫 남편, 둘째 남편. 이런 복잡한 인생에서 나오는 노래가 밝겠습니까? 지금은 밝은 노래도 물론 많이 불렀죠. 무려 64년 동안 2,500곡 이상을 불렀다고 합니다. 기네스북에 그래서 음반 가장 많이 취입하고 노래 가장 많이 취입한 사람으로 1990년대든가요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다작입니다. 다작. 어찌 보면 60 몇 년 동안에 뭐 한 해에 몇 곡씩인가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몇십 곡씩 불렀나요? 이걸 어떻게 가사를 외우며 어떻게 곡을 소화를 하는지, 지금 노래방 시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닌데 그걸 보면은 독종이죠, 독종. 그래서 여왕은 역시 독종인데 독살스러운 측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성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성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기 절제를 하는 거라든가, 딸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나도 그렇게 해서 독립했는데 자립의 길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뒤에 보면은, 먼 훗날 보면 내가 그렇게 독하게 대한 게 오히려 그게 독이 아니라 약이 될지도 모른다 하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 원인에 대해서는 딸을 이 사이에 끼워가지고 전 남편에 대한 그 딸과 얽히는 것도 얽히는 거지만 또 전 남편과 얽힐까 싶어서, 그러면 지금 그런 대로 평온을 찾은 이 재혼, 그 가정이 깨질까 싶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어디서 자서전에선가 그렇게 솔직하게 쓴 것 같더라고요. 얽히기가 싫었다. 그러니까 딸에 이제 얽히면 딸과 관련된 그 남편이 또 뭐 사업 같은 거 하다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정재은 굉장히 또 힘들고 그랬는가 보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렇게 냉담하게 대했다 하더라도 이미자의 딸이라는 것만 해도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뭐 상당히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어머니처럼 완전 흙수저에서 출발한 건 아니지만 은수저쯤 될라나요. 그렇기는 하지만 도와줬으면 할 텐데, 사실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딱 단절하는 게 도와주는 것일수록, 내가 서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 어머니도 나를 안 도와준다, 친모도 나를 배신한다 하는, 이게 독과 약을 함께 품게 해가지고 인생을 또 전환시키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성 3대를 보면, 이미자의 어머니는 유씨, 이미자는 전주희 씨더라고요. 이씨, 그리고 딸은 정씨, 그리고 재혼한 집안의 딸은 김씨, 이렇게 네 성바지가 있는데, 이 엄마를 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아마 이제 딸이 유명세를 타니까, 66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유명할 때죠. 잘 나갈 때죠. 강릉에서인가 공연을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왔는가 본데, 바로 이제 삼척인가 속초로 가야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몇 시간 상봉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엄마가 그렇게 왔을 때는 이제 친모로서 뭔가 정도 정이지만 뭔가 뜻이 있었겠죠. 그런데 뭐 그 뒷이야기는 모릅니다. 아무튼
일정에 따라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자는. 대단하죠. 어찌 보면 뭐 독하죠. 그렇게 22년 만에 만난 엄마와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어릴 때 그 애착관계랄까요? 배신감이랄까요? 아무튼 나에게는 엄마가 없다 하는 정도의 독한 마음을 먹어서 그랬는지 그 재회가 그렇게 끝났다고 하고, 그 다음에 딸에 대해서도 아까 정재현 있죠. 굉장히 그 뭐랄까요? 냉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노래 같은 거 할 때도 요즘 보면 막 재치고 막 이렇게 늘리고 딱 긴급하게 하고, 이 완급 조절하고 상악 고저 강약, 그 다음에 느리고 막 꺾는목이라고 하죠. 이런 것처럼 기교를 부리잖아요. 변화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정석으로 불러야 이거죠, 노래는. 그리고 자기 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뭐랄까 사람들이 혹평을 하는데 참 질이 떨어진다, 참 촌스럽다, 참 천박하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싫었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라이벌로 생각하는 사람 누구냐 물어보니까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패티김이다. 패티김 어때요? 서구풍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도 그 데뷔한 19순정은 스윙, 트로트가 아니라 스윙 재즈라고 하더라고요. 블루스도 부르기도 하고 그랬죠. 뭐 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부르긴 했지만 대체로는 트로트 해가지고 이른바 뽕짝. 그래서 외색이라고 해가지고 동백아가씨 같은 것은 20년이나 금지를 시켰는데, 그래도 무대 같은 데 서서는 목숨 걸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내 노래인데 내가 왜 못 부르냐. 음반 같은 건 이렇게 금지곡으로서 판매를 못하게 하지만 20년 동안이나 무리야. 전두환 시절에 그랬던가요? 아무튼 박정희 때부터 그랬나요? 외색풍이라는 게, 그래 뽕짝이 외국에서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곡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면 복잡해집니다. 아무튼 노래도 천박한 게 있고 고상한 게 있느냐? 있어요. 조선시대 때는 노래 계급을 더욱더 따졌죠. 이를테면 몸파는 기생들이 그 부르는 노래는 이 예약을 하는 기생도 이렇게 등급이 있었다고요. 1, 2, 3, 4 그랬던가요? 1패, 2패, 3패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노래를 섞으면 난리가 났어요. 그럴 정도로 니들이 감히 천한 것들이 이런 고상한 노래를 불러. 기생들끼리도 그랬던가요? 분류와 차별, 이거는 계급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천박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상한 노래를 부르는 서구풍, 어찌 보면 사대적인 측면인데, 이 스탠다드 이 팝송이랄까요? 발라드랄까요? 이런 노래에 대해서 부러워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찌 보면 그런 양대 산맥이 있었기 때문에 패티김도 발전하고 이미자도 발전했는지 모르죠. 그리고 한을 품지 않고 이 한을 이 엘레지로 풀었기 때문에 자기도 속병이 안 들고 그렇게 80 넘길 때까지 잘 살았는지도 모르죠. 즉 한국 최고의 가수는 이미자라고 일반인과 전문가가 뽑았는데, 그 노래가 어디서 나오냐? 삶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 정서. 노래는 뭡니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의사를 표현할 때도 이방원의 하여가와 정몽주의 단신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냐? 노래로서 간절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정서를 표현해. 노래방 가서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정서를 표현하는 노래 부르고, 내 정서를 공감해주는 여자의 일생을 부르면서 우리 엄마도 또 울어요. 우리 엄마는 여자의 일생을 엄청 좋아해요. 왜? 여자의 일생이 그 한스러운 삶을 풀어주니까, 한을 풀어주니까. 판소리가 왜 인기입니까? 판을 깔아놓고 광대들이 천대받는 이 사람들이 자기 한을 푸는데 거기에 감정이입이 된 관객들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양반들을 풍자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양반 거기 가가지고 광대들이 환갑잔치에서 그 양반을 그런 때 비꼬기도 하고 풍자하기도 하고 조소하기도 그래요. 그러면 그걸 듣는 일반 백성들, 양인들, 서민들은 통쾌함을 느끼고, 그래서 안 미치고 스트레스만 받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미자가 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이 슬픈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당신의 한 자기 한도 풀고 그의 3대 노래 뭐 동백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 그런 데서 보면 이 가정과 얽힌 게잖아요. 아가씨. 그 섬마을에게 떨어진 이 아가씨를 애태우게 하는 섬마을 선생님. 그리고 기러기 아빠. 어찌 보면 기러기 아빠는 자기 아버지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헤어진 아빠, 같이 산 남편. 이렇게 어찌 보면 그 슬픈 가족사가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굴곡진 인생에서 나오는 그 노래가 여러 사람을 살렸죠. 밥 매면서 빨래 빨면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 노래를 들었기 때문에 미치지 않고 정신신경과 안 간 사람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가수로서 첫 번째 대중가요 가수로서 첫 번째 금관 문화훈장을 받은 이미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미자를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 수상 소식을 듣고 다시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